이제 2주 뒤면 주식시장의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HLB 및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 포지션 및 공매도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서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말이 부분적이지 위 종목이 공매도 거래대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재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주 뒤, 즉 다음 달부터 HLB와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를 칠 수 있는 종목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증권 정보 포털 사이트 세이브로에 가보시면 HLB의 대차 잔고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대차 잔고는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가 빌리고 갚지 않은 주식수를 의미합니다. HLB도 100% 무산증자를 결의하기 이전까지 꾸준히 대차 잔고가 감소하였으나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서 당연히 대차 잔고도 2배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500만 주가 대차 잔고로 있었는데 주식수가 2배로 증가하면서 1000만 주 가량이 대차 잔고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념을 잡고 간다면 대차장고는 주식을 빌리고 아직 갚지 않은 주식수를 의미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빌려놓고 아직 공매도를 치지 않은 수량과 빌리고 공매도를 친 다음 아직 갚지 않은 수량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즉 대차장고의 증가가 공매 잔고의 증가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공매도 잔고보다 대차장고가 좀 더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도 주식을 빌려주면 돈을 드려요라는 광고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이 빌려준 주식을 증권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차입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 중 일부를 증권사는 개인한테 고맙습니다 하며 대여 수수료를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실 증권사가 개인의 손해 없이 주식을 빌려주기만 하고 돈을 준다면 기부천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증권사들은 손해를 보지 않고 앉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데, 주가가 오르기만 한다면 내가 산 주식도 올라가고 대여 수수료도 받으니 알먹고인데, 여기서 문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약간의 대여 수수료는 받지만 큰 손실은 내가 보는 것이고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증권사는 내 주식을 빌려서 중간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는 결코 개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HLB의 대차장고 수량이 1000만 주 가량이고 4월 3일을 기점으로 공매도 잔고 수량은 500만 주 정도로 역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건 공매도를 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주가가 원하는 만큼 안 떨어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꼭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다는 것이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반대로 호재가 나왔을 때 공매도 잔고 수량이 많다는 건 쇼 커버링으로 인한 큰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진양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매도 호가의 물량을 쌓고 현물을 아래로 던지게 되면 여기서 개인들은 겁을 먹고 시장에 매도를 하고 주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고 주식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겁을 준다고 해도 개인들이 매수에 부담이 없어지고, 또한 호재로 인해 다시 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갚으려고 할 때 HLB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면 분산된 개인들로 인해서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될 가능성이 적어지고 더 큰 쇼커버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거래소 KRX 정보 시스템에 가보면 대차 잔고 및 공매도 잔고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HLB의 대차 잔고는 4,075억, 공매도 잔고는 1,724억이 되겠습니다. HLB는 현재 공매도 잔고 상위 50종목에 속하고, 여기서 잔고 대량 보유자를 클릭해보면 잔고 대량 보유 증권사는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으로 확인이 되는데, 근래의 증권사별 매매 동향에서 많이 보였던 외국계 증권사들입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속하는 시티그룹,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의 외국계 증권사 물량은 현재 1년 동안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보았을 때 HLB 매수 상위에 포진해 있는데, 공매도 잔고를 갚기 위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날그날 증권사 매매 동향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개인은 340억 순매도, 기관은 820억 순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180억을 순매수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상증자를 공시하기 전날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라는 글을 통해 진양곤 회장 배우자가 장내 매도를 했다는 공시를 했고, 진양곤 대표가 악의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었다면 무상증자로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팔 수 있었을 텐데, 주가가 가장 낮았을 때 팔았다는 것은 그날의 매도가 악의적인 의도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허위 공시 의혹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져서 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날 이후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HLB 및 HLB 생명과학의 신용거래를 전면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신규 신용거래가 되지 않고 또한 만기가 도래하는 수량에 대해서 연장이 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HLB의 신용 잔고율은 0.5% 미만으로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HLB 생명과학의 신용 잔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대차 잔고가 줄어든다는 건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칠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고, 신용이 줄어든다는 건 개인들이 모두 현금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 매매로 인한 물량이 줄어들고 상승 시 단기 차익 신용 매도 물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때 대차 이율이 13%에 달했던 HLB의 대차 이율은 현재 0.3% 정도 된다고 하고, 이는 주식 대여로 인한 기대 수익이 엄청 작아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앞으로 재개되는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차 해지를 통해서 기관들이 상환하게 만드는 것인데,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는 호재로 인한 숏커버링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대여 서비스를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단순히 매출만으로 기업의 주가가 형성되어야 한다면 신약을 만드는 기업들은 모두 자금 부족에 시달릴 것입니다. 공매도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인데, 악의적인 리포트를 내고 공매도를 친 뒤 저가에 갚는 행위가 그것의 일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HLB 공매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